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무례하게 말을 던집니다. 혹은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걸까?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참을 수 없어. 그렇게 여러분은 그 순간에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로 저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그 분노는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저 사람은 단지 그것을 깨운 것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는지에 대한 깊은 심리학적 진실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참는 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지는 일 말이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고도 사과하지 않으면 아침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회의 시간에 동료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에 걸립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온 작은 의견 차이가 밤새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이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누구라도 저런 상황이면 기분 나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누군가 무례하게 대해도 담담하게 받아 넘기는 사람, 비난을 받아도 평온함을 잃지 않는 사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무감각하다거나 냉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반발할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했다면 그건 명백히 그 사람 탓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깁니다. 만약 정말로 외부의 사건이나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분노는 정말 어디서 오는 걸까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였던 한 사람은 인간의 마음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의식적인 자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억압하고 부인하고 숨겨버린 모든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어두운 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둡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빛을 받지 못하고 의식의 바깥으로 밀려난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어떤 감정은 표현해도 되고 어떤 감정은 숨겨야 한다고 배웁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슬퍼하면 약해 보인다. 질투는 추한 감정이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억압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은 밖으로 투사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안의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분노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내가 내 안의 나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약한 모습을 볼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내 안에 이기심을 부정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라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화 프로젝터처럼 자신의 내면을 다른 사람이라는 스크린에 비춥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를 보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에게 거울을 들이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 항상 자기 자랑만 하는 동료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얼마나 거만한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힐까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러 왔던 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것을 숨겨왔던 건 아닐까요? 그 동료가 거리낌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닐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며칠 동안 마음에 걸립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왜 그 사람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으려 하는 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그것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분노가 내 안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분노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착하게 대해줘야 여러분이 평화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해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여러분이 편안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는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만약 분노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내 그림자를 통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각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분노는 정말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탐구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의 어떤 특성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게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내가 부정하고 억압해온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겁니다.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전혀 다르다고 말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은 매우 겸허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들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시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안에도 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평생 성실해야 한다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그 욕구를 억누르고 계속 일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된 욕구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 즉 쉬는 것을 할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질투와 분노를 느낍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참지 못한다고 합시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역겨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자신을 챙기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착해야 한다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된 욕구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리낌 없이 자기를 챙기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못 견디는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림자를 통합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도 게으른 면이 있다. 내 안에도 이기적인 면이 있다. 내 안에도 나약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더 인간적으로, 더 완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이타심과 이기심,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전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안에 게으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게으름도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이기심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더 연민 어린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대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림자일 뿐이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해도 여러분은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자유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지배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이 분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 분노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신호일까? 이렇게 여러분은 분노를 적이 아닌 스승으로 대합니다. 한국에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화는 마음의 도적이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화는 우리의 평화를 훔쳐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훔쳐갑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훔쳐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도적을 집안에 들여놓고 대접합니다. 화를 정당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화는 도적이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화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아직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가 있다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일부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들여다보세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왜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할까? 이것은 자기 탐구의 기회입니다. 매번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는 선생님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착해.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나는 약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들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들이 바로 그림자를 만듭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셋째,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난에 빠집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함정입니다. 그림자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도, 현자도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의식의 수준을 높인 것입니다. 넷째, 통합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의 작업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하나씩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해 나갑니다. 게으른 면을 인정하고 때로는 쉬어도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기적인 면을 인정하고 때로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약한 면을 인정하고 때로는 약해도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는 더 완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허용합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감정은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무감각한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실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이 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억압으로 이해합니다. 참는 것, 꾹꾹 눌러 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화를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밀어넣어진 화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혹은 우울, 불안,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압이 아니라 통합에서 옵니다. 화를 느끼되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를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정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그것을 화에서 하느냐, 명료함에서 하느냐입니다. 화에서 나온 행동은 종종 과도합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상처 주고 파괴합니다. 화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장기적인 해결책보다 즉각적인 발산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명료함에서 나온 행동은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정확히 보고 적절히 대응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시다. 화해서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이메일을 보내거나 충동적으로 사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료함에서 반응한다면 여러분은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체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명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중심에서 옵니다. 우리가 자신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중심을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진정한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사회의 요구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상사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이렇게 우리는 점점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구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가치를 걸어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중심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사회의 틀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완벽해 보이려는 가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 수 있지만 여러분의 중심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오직 여러분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수양하는 것에 대한 강조 말입니다. 선비들은 평생 자신의 마음을 닦았습니다.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진리입니다. 진정한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 진정한 평화는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끝에 조용히 앉아서 오늘 누구에게 화가 났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화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일기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글로 쓰면서 여러분은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하나, 둘, 셋까지 세세요. 이 짧은 멈춤이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간 속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이 감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반응은 과거의 어떤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을 더 깊은 수준의 자기 이해로 안내합니다. 넷째,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점점 자신의 마음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세요.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그래, 내게도 이런 면이 있구나. 그것도 괜찮아. 나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자기 연민은 자기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사실은 선생님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아직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여러분은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만남은 축복입니다. 일곱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생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그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후퇴하더라도 두 걸음 전진하면 됩니다. 여덟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깊은 트라우마나 오래된 상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용기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치유하려는 용기 말입니다. 아홉째, 공동체를 찾으세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열째,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세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점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화가 났을 일이 몇 시간 만에 지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동안 속상했을 일이 하루 만에 잊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는 더 뚜렷해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와 같지 않구나.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변화시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판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화는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심장병, 위장 문제, 두통, 불면증 등 온갖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화로워지면 여러분의 몸도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창의성도 향상됩니다. 화와 불안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생각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음은 넓고 유연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새로운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증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화해했을 때, 여러분이 자신의 전체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자신의 중심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지배하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면 외부 세계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우면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비판적이지 않으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산하는 것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불공정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망쳤지만 이제는 그냥 일시적인 파동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외부에 의존하는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픕니다. 자신의 가면을 벗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대신 그곳에는 온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온전한 여러분입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화입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사회의 기대에서, 자신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여정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워지면 여러분 주변에도 평화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분노는 정말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인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의식의 순간 하나가 여러분을 자유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자신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각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가면을 벗은 자신,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자신, 온전한 자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성공이나 부,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보물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힘이 있고, 여러분이 억압한 창의성이 있고, 여러분이 부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환영하세요. 여러분의 분노를 환영하세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환영하세요. 여러분의 나약함을 환영하세요. 그것들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스승으로 대하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귀 기울이세요. 들으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성장하세요. 이것이 감정을 지배하는 기술의 핵심입니다.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춤추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용 속에서 감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대신 여러분이 감정을 지배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배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화로운 상태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화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산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산은 거기 그대로 서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당당하게. 이것이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강한 존재.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확고한 존재.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한지, 그리고 이 기억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더 이상 화내지 않는 사람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순간에 여러분을 비추는 빛, 혼란스러운 순간에 여러분을 안내하는 빛,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